최근 강남 3구와 용산 아파트 부지가 또다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사 제목만 들어도 중요한 뉴스처럼 보이지만 막상 내용을 읽으려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지 않죠. 오늘은 이 기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용어와 개념을 하나씩 풀어보고 끝에 가서는 다시 기사를 함께 해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치입니다. 오늘 알아볼 개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첫 번째 용어는 바로 기사 제목에도 나온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여서 토어제입니다. 말 그대로 땅을 사고 팔 때 그냥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정부가 여긴 거래가 너무 과열돼서 투기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지정합니다. 특히 강남, 용산처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자주 묶이곤 합니다. 원래 집이나 땅은 계약서만 쓰면 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달라요.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허가가 안 나면 계약은 끝내 무효가 됩니다. 쉽게 말해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뭘까요? 법적으로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허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서울처럼 거래가 많은 곳은 조례나 고시로 더 엄격하게 주거 6제곱미터, 상업 15제곱미터만 넘어도 허가를 받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즉, 서울에서는 방 하나만 돼도 허가 받아야 한다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토지를 사면 조건이 붙습니다. 대표적인 게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이건 법률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서울 같은 지자체가 투기 억제를 위해 보통 붙이는 조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는 제한되지만 일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샀으면 직접 살아야 하고 당분간 임대나 되팔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걸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놀이공원에서 인기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누군가 표를 잔뜩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면 불공평하죠. 그래서 놀이공원이 이 표는 산 사람이 직접 타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못 판다고 정해요. 토어제도 비슷합니다. 집이나 땅을 사면 직접 써야 하고 바로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 없게 막는 겁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규제예요. 규정으로 집을 사고 파는 자유가 제한되는 대신 그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지 않도록 방어막이 쳐지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용도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땅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그리고 네 번째, 녹지지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1종, 2종, 3종 주거지역처럼 더 나뉘기도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낮은 건물 위주이고 상업지역은 높은 빌딩도 지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알아볼 개념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건 특정 지역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종합 설계도예요. 예를 들어 건물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도로, 공원은 어디에 둘지, 건물 앞뒤 간격은 얼마나 둘지 같은 것들 말이죠. 예를 들어 용산역 근처는 기차역과 개발 계획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큰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에요. 강남 테헤란로도 단순히 사람이 사는 동네라기보다는 대기업 빌딩과 IT 회사들이 몰려있는 비즈니스 거리죠. 이런 곳은 단순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라고만 분류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별도로 세밀한 계획, 즉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따로 세워서 이 지역은 건물은 몇 층까지, 앞뒤 간격은 얼마, 공원은 어디에 배치한다까지 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계획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면 사실상 개발이나 거래가 매우 엄격히 관리되는 거죠. 그럼 이런 제도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확 줄어요.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지니까 실수요자 말고는 거래가 힘들어지고 투자자는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새로 지을 집이 줄어서 집이 귀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주변 대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늘 집값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안정시키려는 시장 안정과 집이 귀해지는 공급 위축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거래는 불편해지지만 주거 환경이 안정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개념들을 정리해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이나 집을 사고 팔 때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용도지역은 땅의 성격을 미리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건물 높이, 도로, 공원 위치까지 정해둔 설계도예요. 이제 다시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 전체 아파트 부지를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낯선 단어 같았지만 이제는 맥락이 보이죠? 바로 투기 막기, 주거 환경 안정시키기. 정부가 그냥 집을 살 생각은 없고 되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막고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거래 자체를 허가제로 관리하는 겁니다. 즉, 이 기사의 메시지는 강남, 용산 같은 핵심 지역에서의 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처럼 기사를 읽을 때 어려운 제도나 용어들을 하나씩 풀어보면 단순한 뉴스 제목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매주 한 개 영상을 가져올게요. 앞으로도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용어 하나하나 쉽게 알아가요. 지금까지 매치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